박찬욱 감독님의 신작 헤어질 결심이 도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올해 주최된 제75회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으면서 깐느박이라는 수식어를 다시 한번 증명해낸 영화인데요. TMI지만 칸 영화제에서 남녀 주연상을 제외하면 감독이 받을 수 있는 상은 총 5개입니다. 박찬욱 감독님은 그 중에서 헤어질 결심의 감독상을 포함해 총 3개를 수상하게 된 것이니 깐느박이라는 수식어가 꽤나 잘 어울리는 분이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지금까지 헤어질 결심을 제외하고 감독님의 영화를 9편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달은 해가 꾸는 꿈, 공동경비구역 JSA,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박쥐, 스토커, 그리고 아가씨까지. 이 중 개인적인 최고작은 물론 그때그때 바뀌기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공동경비구역 JSA입니다.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JSA가 감독님 영화 중에서 가장 대중 친화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대중성이 있어서 좋다는 뜻은 아니고요. 대중성 때문에 감독님의 필모그래피에서 역설적인 희소성을 뿜어내는 지점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박찬욱 감독님의 세계에서 박쥐 같은 결의 영화는 언젠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공동경비구역 JSA 같은 영화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헤어질 결심을 보고 난 뒤에 어쩌면 개취에 의거한 나의 박찬욱 감독님 최애작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인즉슨 저는 이 영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해준의 3번의 외도, 마사지와 담배, 스마트폰의 상징, 김신영 캐스팅의 탁월함, 완벽한 평등 자유주의자인 박찬욱 감독 분석, 마지막으로 사회적 통념을 깨고 인간을 바로 보려는 영화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헤어질 결심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안 놀랬대. 웃는 거 봤어? 아, 미안합니다. 제가 했어요. 자해를 했더니 박찬욱 감독님 영화는 난해하다, 너무 비유적이다 라는 수식어가 왕왕 따라다니곤 하는데요. 헤어질 결심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의 영화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보다 쉽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영화에는 헤어질 결심을 이렇게 보라 라는 가이드라인 같은 장치가 있기도 합니다. 설에는 혜준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문자를 하죠. 혜준은 이 여자가 라고 말하며 싫은 티를 내는 듯 하지만 서둘러 출발합니다. 운전을 하는 혜준의 모습이 보이고요. 차량의 계기판에 속도가 쭉 올라가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빨리 설혜에게 달려가고자 하는 사랑의 속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앞서 혜준이 부하 형사 수환과 통화를 하면서 졸음운전을 하던 상황과 대조를 이루죠. 그러니까 혜준의 입장에서 설혜는 하품이 나오던 자신의 삶의 권태를 박살내주는 대상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가씨와 헤어질 결심의 대사를 합쳐서 변주해본다면 혜준에게 설혜는 내 인생을 붕괴하러 온 나의 구원자인 것이죠. 말하자면 저에게 차량 계기판 숏은 창작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 영화 그냥 쉽게 사랑 영화로 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로맨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혜준이 3번 외도를 하는 영화다. 말하자면 저에게 혜준은 정한이라는 아내를 두고 설혜, 수환, 연수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선 설혜와의 관계는 선명하게 묘사되고 있으니 설명에서 제외하고요. 혜준과 수환, 연수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혜준과 수환, 두 인물은 수사를 할 때 항상 같이 다니는 콤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잠복 근무를 함께하는 상대 형사를 마누라라고 지칭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말 부부인 혜준과 정환의 관계에 의거해서 본다면 정환이 혜준의 주말 마누라라면 수환은 혜준의 평일 마누라인 것입니다. 또한 정환은 혜준의 이포 마누라라면 수환은 혜준의 부산 마누라이기도 한 것이죠. 영화는 사실 처음부터 혜준과 수환을 엮고 있습니다. 헤어질 결심의 첫 장면은 둘이 함께 사격을 하는 모습을 정면으로 잡는 장면인데요. 총을 반납한 뒤에 혜준은 수환의 겉옷을 입혀줍니다. 저에게 이 제스처는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에서 현수가 재호의 넥타이 매무새를 만져주는 장면과 결이 유사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은 시작부터 우회적으로 두 인물을 연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혜준과 수환의 관계를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보면요. 수환의 몇몇 행동들이 설혜를 향한 질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본인에게는 비용 처리 때문에 싼 음식을 먹으라고 말하던 혜준이 설혜에게는 값비싼 초밥을 대접하는 것을 보고 수환은 분해하기도 하고요. 혜준이 설혜에게 치약을 짜주는 모습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노려보기도 합니다. 또한 잠복 근무 중에 설혜가 할머니의 마사지를 해주는 모습을 지켜볼 때 수환은 마치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듯 마사지 기계로 혜준의 어깨를 자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준이 설혜를 계속 편애하니까 수환은 결국 선을 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주사를 부리기도 하고요. 고주망태가 되어 설혜의 집까지 찾아가기도 하죠. 이것은 명백히 전 여친이 현 여친에게 찾아가 꼬장을 부리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환과 혜준 사이의 감정은 사랑인 것이죠. 다음은 혜준과 연수. 연수는 수환만큼 유대가 깊어 보이지는 않지만 역시 혜준과 콤비로 엮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수는 사내에서 왕따인 자신을 살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혜준을 썩 마음에 들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에 관심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질문을 한다 하든지 최연소 팀장을 달았다는 이력을 바탕으로 별 시덥지 않은 일에도 매번 찬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연수와 혜준 사이에도 수환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애정이라는 감정이 존재하는 것이죠. 물론 이 지점에서 수환과는 그렇다 쳐도 연수와도 사랑인가?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헤어질 결심에 나오는 멋진 표현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죠. 어떤 사람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어떤 사람은 슬픔이 잉크처럼 천천히 번진다. 이 논리는 사랑에 대입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랑은 불같이 타오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랑은 미지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랑은 쌍방간에 평등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랑은 한쪽으로 쏠린 일방통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준과 설애, 수환, 연수와의 사랑은 제각각 결이 다른 것이죠. 아무튼 혜준이 이렇게 갈팡질팡 사랑의 미로를 헤매는 이유는 정환과의 관계가 식었기 때문일 텐데요. 둘은 사실상 거의 쇼윈도 부부의 느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환이 공학 박사라는 설정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둘의 교류는 다분히 이과적입니다. 주말 부부의 몇 퍼센트가 섹스리스 부부라더라든지 중년 남성의 몇 퍼센트가 문제가 있다더라라든지 등등. 혜준 부부의 세계는 통계와 숫자에 의거한 감성 없는 철저한 이성의 세계인 것입니다. 특히 저는 둘의 배드신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섹스 중 혜준이 설애를 떠올리는 듯한 장면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섹스 후에 혜준이 정환을 팔베개 해준 상태로 누워있는 장면이 재밌더라고요. 정환의 머리가 누르고 있어 피를 통하지 않게 하는 혜준의 왼팔 겨드랑이 근처 부위는 설애가 남편 기도소에게 맞아 골절된 엑스레이 사진 속 팔 부위와 교차 편집이 되며 동일한 위치라는 듯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혜준의 팔베개와 설애의 팔 골절 사이에는 등호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즉 혜준에게 정환과의 결혼 생활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설애의 결혼 생활만큼 강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들 간의 사랑 방정식은 담배를 통해서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정환이 담배를 끊으라고 푸시를 하는 인물이라면 설애, 수환, 연수는 혜준의 곁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지속적으로 그의 담배의 욕을 자극하는 인물들입니다. 혜준이 요리를 할 때 설애는 그것을 도우면서 담배를 피웠고요. 수환은 흡연실에서 입안에 담배를 2개 꽂으며 혜준에게 시위를 하기도 하죠. 이뿐만 아니라 연수는 혜준에게 불을 붙여줄 것처럼 라이터를 가져다 대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헤어진 결심은 금연처럼 느껴지는 사랑으로부터 흡연과 같은 사랑으로 탈출하는 로맨스이기도 한 것이죠. 물론 헤어질 결심에서 묘사되는 여러 사랑들 중에서 당연히 설애와의 사랑이 가장 거대할 것입니다. 그녀를 향한 마음은 부산에서 수환과의 콤비를 끊어내는 사랑이었고요. 이포에서는 연수와의 콤비를 끊어내는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설애의 입장에서도 혜준은 거대한 사랑의 대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설애는 혜준에게 당신이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 것을 반복해서 들었다라고 말하죠. 혜준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 실제 사랑해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니고요. 설애가 기도수를 살해한 범인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바다에 버리라고 말하며 그녀의 죄를 덮어주려는 혜준의 태도가 설애에게는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붕괴되면서까지 나를 지켜주는 남자의 스마트폰 버려라는 문장은 사랑해와 동의어인 것입니다. 즉 스마트폰은 사랑의 상징인 것이죠. 설애 역시 혜준을 강렬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해서까지 그를 붕괴 이전으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바다에 던져도 결국 건져 올려지게 되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스마트폰을 본인이 직접 안고 들어가 바다에 묻히는 방식으로 박아 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애와 혜준은 모두 산보다는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은 지독한 사랑 영화인 것이죠. 다음은 조금 비약인데요. 저에게는 원전에서 근무하는 아내와 헤어지고 중국 동포 여성과의 사랑에 도착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감독님의 정치적, 사회적 의식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기도수 손톱 밑에서 딴 사람 DNA가 나왔네요. 그 친절한 형사의 심장을 가져다 주세요. 그렇다면 이제 헤어질 결심에 대해 쉬운 사랑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는 차량 계기판 이외에도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수아는 혜준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금 역차별 하시는 거다. 만약 용의자가 중국인도 여성도 미인도 아니었으면 이렇게 쉽게 용의자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대사라고 생각했고요.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헤어질 결심은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깨고 봐야지 제대로 보이는 영화입니다. 챕터 1에서 제가 혜준과 수환, 혜준과 연수의 사랑을 영화적 비유로서의 사랑이라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잘못된 논지였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라는 진입장벽을 넘고 본다면 이들의 사랑에 대해 꽤나 진지하게 시의성을 부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혜준과 수아는 동성 커플에 대한 은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연수는 논 바이너리 캐릭터죠.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라는 뚜렷한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기준에서 벗어난 인물. 제가 보기에 연수가 집단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이유 역시 바로 그의 성 정체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라이터로 불을 붙여주려고 하니 동료들이 피해버리죠. 그러니까 연수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근작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애니바디 캐릭터와 결이 같은 인물인 것입니다. 애니바디 역시 집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측면에서 저는 김신영 씨의 캐스팅이 여러모로 적절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은 성역 없는 사랑을 그리고 있는 영화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남녀 사이의 부부관계가 다소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기도 하죠. 제가 보기에 이것은 박찬욱 감독님의 가치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감독님이 제53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아가씨로 영화 부분 대상을 수상하셨을 때 이런 소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이런 거 가지고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요. 또한 이동진 평론가님은 박찬욱 감독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박찬욱 감독님은 자신이 사석에서 만나본 감독님들 중에 가장 사고방식이 넓게 열려있고 어느 주제로 이야기해도 대화가 잘 통하는 재밌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은 타인에게 어떠한 벽도 치지 않고 선도 긋지 않는 완전한 평등주의자, 자유주의자 박찬욱 감독님의 세계관이 물씬 어려있는 영화인 것이죠. 심지어 영화의 크레딧에서 등장인물들을 등장 순서로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영화들처럼 주연들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의 역할의 탕웨이 배우의 이름도 다소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죠. 감독님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헤어질 결심은 영화를 관람하는 우리 모두에게 역시 이러한 진영 논리에 함몰되지 않는 태도를 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당연히 관객들이 혜준에게 이입되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관객이 혜준이 되어보는 영화인 것이죠. 그렇다면 혜준은 어떻게 행동하고 선택하고 있는가? 그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입니다. 설애가 진짜로 남편을 살해했을 때는 그녀의 외모, 성별, 그리고 설애를 향한 자신의 마음 등등 때문에 그녀는 절대 살인자가 아니라는 디폴트 값을 두고 수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호신이 살해되었을 때는 설애가 실제 살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조건 용의자일 것이다 라는 가정을 픽스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편견 때문에 팩트를 간파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청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만 해도 영화를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 그랬습니다. 정환이 혜준에게 이주임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을 때 저는 자연스레 전형적인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후에 짤막하게 등장하는 그의 모습은 굉장히 근사하죠. 한 발 더 밀고 나가 이주임과 정환도 외도를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추정까지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는 호신 캐릭터를 통해서도 사회적 통념을 부수고 있는데요. TV에 나올 정도의 애널리스트이면 실제 세상에서는 소위 엘리트일 것입니다. 왠지 그런 사람이라면 겉모습뿐이더라도 교양 있는 척이라도 할 것 같은데요. 영화에서 호신은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저급한 농담을 늘어놓는 쌍스러운 사람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설애와 호신이 문자를 주고받는 장면에서 설애는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정확하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반해 호신은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많은 오류를 머금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글만 본다면 누가 중국 동포이고 누가 아닌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영화나 드라마에서라면 당연히 호신이 중국 동포 캐릭터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헤어질 결심은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영화이기도 한 것이죠. 보고 듣는 것은 언제나 오류를 머금고 있다고 말하고 있기도 한데요. 혜준이 설애에 반했던 이유는 물론 그녀가 미인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설애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미각적 전이도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설애의 손목 부위에서 나던 향기라는 후각 역시 영향을 준 것일 것입니다. 즉 오감을 이용해서 자신이 붕괴될 정도로 상대를 사랑할 때 비로소 타인을 바로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영화인 것이죠. 헤어질 결심은 과연 기생충처럼 범대중적인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드는 영화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잉크가 번지듯이 서서히 젖어 들어오는 영화이기 때문인데요. 핸드빙 이후 첫 천만 영화인 범죄도시2처럼 강렬한 자극을 주는 영화는 아니거든요. 저에게 헤어질 결심은 굉장히 세련되고 우아한, 그래서 사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하지만 한번 빠지게 되면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헤어질 결심에 대한 제 별점은 별 4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인생을 붕괴하러 온 나의 구원자. 지금까지 헤어질 결심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福さん、こういう傷口今までにご覧になったことありますか？単に人を殺すだけならここまでやる必要はないでしょうか。